1980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제작한 2007년 영화 화려한 휴가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의 수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잊혀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사람들에게 다시 환기시킨 영화죠. 여기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영화의 오프닝, 인우가 택시를 운전하며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지나가요. 강민우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뜬 후 하나뿐인 남동생 진우와 열심히 살아가는 택시기사인데요. 동생이 다니는 성당 누나 신혜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여기는 광주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호수인 용지입니다. 이 호숫가의 벤치에서 인우는 신혜를 불러내 동생 진우가 너무 공부만 하는 게 걱정되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셋이서 같이 영화를 보자며 나름의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여기는 광주 동구 충정로에 있는 오래된 극장인 광주극장이고요. 민우는 계획한 대로 동생 진우, 짝사랑하는 신혜와 함께 이곳에서 이주일 주연의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영화가 상영 중인 그때 광주에 계엄군이 들어와 신혜는 아무 죄 없이 계엄군한테 두들겨 맞을 뻔하는데요. 다행히 민우가 계엄군을 때려눕히고 신혜를 구합니다. 형 민우의 사랑을 받으며 미래의 법관을 꿈꾸던 고3 모범생 진우는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아주 친한 친구 상필이 아무 이유 없이 진압군한테 맞아 죽은 사건을 계기로 전교생을 이끌고 시위대에 가담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시위합니다. 민우는 시위에 나간다는 동생 진우를 말립니다. 민우는 계엄군의 행동이 옳지 않고 맞서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가족과 나의 안전을 위해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계엄 초기의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죠. 그리고 민우는 부상자를 태우려다 계엄군한테 붙잡혀서 단체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갈 뻔하기도 합니다. 민우는 진압봉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이때 계엄군이 눈물 흘리는 다른 시민을 폭행하자 민우는 분노에 차서 계엄군을 발로 차버리고요. 계엄군들이 당황한 사이에 트럭 밑에서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서 겨우 탈출한 후 계엄군으로부터 아들을 잃은 맹인 할머니인 나주댁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신혜를 만날 겸 신혜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광주 보훈병원에 찾아갑니다. 안 아프세요? 아프긴요. 마취까지 했는데요. 마취 못했거든요. 진우를 비롯한 학생들을 아끼는 고등학교 교사인 정 선생님은 처음에 상필이 죽었을 때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교문을 막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진우가 말리지 말라고 하자 그의 뺨을 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죠. 정 선생님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한테 학살당할까봐 막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진우를 비롯한 학생들의 불의에 항거하는 마음은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선생님, 이제 이러셔봐야 소용없어요. 말리지 않을 테니 이리 와봐. 정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치약 하나를 꺼냅니다. 이걸 바르면 눈이 안 매울 거다. 강진우, 고개 들어. 정 선생님은 치약을 짜서 진우의 두 눈 밑에 발라줍니다. 자, 너희들도 이리 와. 한편 나주댁은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봅니다. 우리 창수 아니요. 아니요. 자넨 친구면서 창수도 모르는가? 우리 창수는 코도 오뚝하고 얼마나 잘생겼는디. 절대 우리 창수 아니요. 뭐인가 잘못됐는갑네. 창수가 죽을 리가 없지. 우리 창수같이 착한 애가 어찌게 폭도 갔어. 우리 창수는 폭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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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는 우연히 대규모 시위에 참가하던 중 계엄군이 물러간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뻐하고 애국가도 따라 부르려 하는데요. 순간 계엄군의 발포에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민우는 도망치는 군중들 속에서
동생 진우를 찾아 같이 도망치려 하지만 진우가 다친 사람을 도우려다가 배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민우는 진우를 겨우겨우 병원에 데려가지만 진우는 이미 세상을 뜬 후였고 민우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민우가 진우를 떠나보낸 후 시민군이 결성되었고 민우는 시민군 동료들과 함께 계엄군의 보급창고를 털어버립니다. 며칠 후 도청 근처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민우가 포함된 시민군은 가족을 잃은 분노와 애국심으로 계엄군과 맞서지만 잘 훈련되고 숫자가 많은 계엄군과의 전투에서 밀립니다. 그때 부상자들을 데리러 신혜와 의사인 진철이 나타났고 부상자들을 실으려 한 진철이 총을 맞고 쓰러진 뒤 신혜 혼자 남겨지자 민우는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신혜를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군을 훌륭하게 조직 지휘하는 특전사 출신의 예비역 대령인 박흥수의 힘으로 도청을 점령합니다. 흥수는 민우가 근무하는 택시 회사의 사장으로 무남동녀인 신혜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신혜의 아버지입니다. 흥수는 강직한 성품을 가졌고 극중 공수부대의 김상원 대위가 가끔 방문해 선배님이라 부르며 존대합니다. 흥수는 과잉 진압으로 쓰러져가는 시민들을 위해 기관총으로 도청에 집중 사격을 가해 주둔 중인 계엄군이 일시 철수하게 합니다. 이때 군인들은 날아드는 제압 사격에 어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후퇴합니다. 하지만 흥수가 아끼던 후배 김상원 대위가 진압군으로 파견됩니다. 다만 김상원 대위는 양심을 가진 인물이라 끝까지 진압에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혜는 시민군들이 도청을 점령한 후부터 이곳에서 응급처치와 정보봉사를 해왔는데요. 흥수는 신혜가 걱정돼 도청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신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죠. 흥수는 민우가 신혜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최후의 결전 직전 딸의 남자인 민우라도 살리기 위해 민우에게 신혜를 지켜달라고 부탁하고요. 신혜와 민우를 차에 태워 내보냅니다. 하지만 민우는 동료 시민군들을 외면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우는 결국 터널에서 차를 세우고 혼자 도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민우는 신혜한테 목걸이를 하나 건네주며 자기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홀로 도청으로 돌아갑니다. 민우씨! 내일 아침 저 데리러 와주실 거죠? 뭐라고요? 내일 아침 저 데리러 와달라고요! 그럼요! 기다려요, 신혜씨! 신혜는 차량을 타고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한테 호소 방송을 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시내로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겁니다. 우린 광주를 지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 밤 계엄군들이 도청을 공격하고 시민군은 총에 맞아 무너집니다. 흥수는 도청 복도에서 김대위와 마주치는데요. 당황한 김대위는 왜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냐고 묻지만 흥수는 김대위에게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합니다. 김상원 대위는 당연히 존경하는 선배 흥수를 쏘지 않고 보내지만 흥수는 결국 다른 계엄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흥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청 뒷문으로 투입됐던 민우는 계엄군 병사들과 마주치게 되고 계엄군은 폭도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경고다! 폭도는 지금 당장 총을 버려! 아니야. 우린 폭도가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네, 이렇게 영화 화려한 휴가의 내용 들려드렸어요. 이 영화는 총 730만의 관객수를 동원해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전 예전에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감동적이고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효원님이 가두 방송을 하는 장면은 좀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좀 앵앵대는 것처럼 들렸고요. 시민들에게 감정을 담아 호소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 모두 결연히 일어나 시위에 동참해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자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높은 톤의 목소리로 너무 울먹울먹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그 장면이 너무 신파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제가 감히 그 참혹한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후반부 장면에 감정이입이나 동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당사자라기보다 외부인, 제3자의 시점으로 구성된 영화 택시 운전사가 더 큰 공감을 받고 메가히트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지만 당시 영화 심의 문제 때문인지 이 화려한 휴가 영화에서 계엄군의 학살이나 폭력 행위는 비교적 축소되어 묘사되었고 오히려 시민군의 활동이 더욱 과격하게 표현되었다는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이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시민군이 기관총 같은 총기를 이용해 시가전을 벌인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지난주 광주에 다녀오고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를 다시 관람하면서 만약 내가 1980년 광주에 살고 있었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광주 시민들처럼 기꺼이 대로변에 나가 시위에 동참할 수 있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시위에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운이 아주 좋지 않다면 계엄군으로부터 무자비한 구타와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테니까요.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으로 싸운 분들을 기억하며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로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인상적인 한국 드라마 이야기 들려드리고 촬영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K드라마 순례자 은지였어요. 고맙습니다.